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최종 득표율 56.52%, 39.37%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압승이었죠.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아니,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선거 결과, 예. 선거 결과 일단 한 줄 평으로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한 줄 평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오, 다들 적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무거워. 없네, 이거. 묵직하죠? 네. 네. 길게 새로운 썼습니다. 분부터 얘기를 네. 들어볼까요? 높은 분이니까 제가 존댓말을 썼습니다. 제주는 곰님이 부리시고 빛은 국민의힘이 지게 됐다. 제주는 곰님이 부리시고 빚은 국민의힘에게 곰님. 네,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신 분, 김태우 후보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요? 대통령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극존칭 썼습니다. 곰님이라고. 네. 비유도 제가 극존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패배의 결과는 국민의힘의 당이 온전히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네. 얘기입니다. 오브 더 윤, 포 더 윤, 바이 더 윤. 같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네. 설명해 주시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을 갖고 생각해 봤을 때 원인 제공자 공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여기도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교수님, 죽기 아니면 살기. 예, 뭐 엄청난 패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죽는 것 같은 충격이긴 해요. 특히 우리 김용우 의원님이나 저나 서울에서 열심히 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10월 동네 우리 지역구에 행사가 많은데 요즘 행사 가기도 굉장히 힘이 빠져요. 다녀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의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는 이대로 그냥 가면 죽는 거고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을 가지면 또 살 수 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에 선택의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결과다라는 말씀. 의원님, 선거 결과는 진짜 뉴스다. 네. 강서구의 경우는 뭐 잘하면 이길 수 있고 잘못하면 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냉정하게 잘 곱씹어 봐야 된다. 선거 기간 동안에 지도부 또 많은 의원들 또 시구 의원들이 이제 강서구에 가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는 강서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중도층이 떠났는지, 왜 청년층이 떠났는지, 왜 국민들이 실망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저는 백서를 내고 리포트를 내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처방전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진짜 뉴스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참 특이한 선거예요. 예, 굉장히 특이한 선거가 됐어요. 과거에 전례가 없어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보궐선거잖아요. 네. 근데 전국 선거가 돼버렸고요. 정권 심판이냐 거야 심판이냐 네. 이런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선 때도 이 정도 수의 의원이 강서구에 몰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각각 돼야 되니까 보궐선거에는 몰리죠. 근데 구청장 선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판을 키워놓은 거는 국민의힘이죠. 김태우 1인이 대통령을 움직이고 용산을 움직이고 당을 바보로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표를 줍니까? 안 주죠. 예상을 하셨어요? 그럼 이 민심을 읽었을 때? 저는 18%라고 안 했지만 15% 이상 이긴다고 제가 출연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출렁인 두 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그 전까지는요, 진교훈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딱 가결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5%에서 8% 앞섰어요. 야당 지지표가 결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때는 15%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20% 이상이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론이라든가 민심은 출렁거렸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이 왕의 남자, 대통령의 남자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대통령과 직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떠받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자충수로서 정권 프레임, 심판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고 이거 자충수예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도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여쭙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 송파병에 뛰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생각하면 대통령하고 가능하면 같이 잘 보여서 당 지도부하고도 잘 보여서 편하게 공천을 받고 싶죠.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보십시오. 강서에서 심지어는 그 지난해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7%나 이겼다고 하는 마곡지구에서도 16%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병 죽습니다. 그러면요 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천에 목매달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려면 공천을 받으면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야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요. 이 판을 그대로 가겠다. 뭉개고 가겠다. 변화하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 공천 받아서 뭐 하냐고요. 제가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6개월 남았습니다. 정치권 또 선거에서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쇄신 경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양당은 염려하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해 주신다 생각을 하지만 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적도 있고요. 당이 해야 할 일 무엇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면요. 이 선거에서 지면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기 마련이죠. 이 지도부 물러나야 한다. 아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지켜야 한다.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권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에 지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물러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비대위 만능주의로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비대위 뭐 2차례, 3차례 막 만들고 했지만은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실망도 컸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오히려 당황하지 말고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부터 좀 저는 철저하게 진단부터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요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집권여당 소속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익숙치 않았는데 한 1년 만에 보니까요. 집권여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이게 숙명이더라고요. 아마 최수석은 더 잘 아실 텐데 대통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관계가 있어요.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인물의 교체가 우선이라기보다는 당과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관계의 가장 큰 개념은 로얄 오포지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반대를 해야 된다. 근데 충성스러운 게 우선입니다. 왜?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증오하거나 대통령을 뭐 저격하거나 이런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그렇지만 충성스럽다고 그냥 졸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를 할 때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로얄 오포지션의 그 관계가 당정 간에 수립이 된다면 누가 해도 좀 상관이 없고 김기현 대표도 됩니다. 김영호 비대위원장 해도 되고요. 저는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그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독선한다. 당이 존재가 없다. 너무 제멋대로 휘두른다. 이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자꾸 불가능하다고 하세요? 아니, 왜 불가능해요?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과정. 몇 번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조각했다. 용산이 조각한 거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총선 당대표를 조각하다시피 만든 이유는 국민의힘을 자기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정치 동업을 하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정치인들로 구성된 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 김기현 대표로 안 보잖아요. 조연의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주연은 누구예요?
다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바뀌면은 조각한 사람들을 누가 바꿀 쫓아낼 거예요? 수가 있죠. 누가 바꿀 거예요? 제가 바꿀게요. 네.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그립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립은 저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립을 놓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립은 가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면 그립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러다가 내가 정말 과반수는커녕 이제 큰일 나겠다. 임기 남은 3년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면요.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당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범적으로 헤어질 결심. 대통령과 완전히 헤어지는 정당 체제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국회라는 데는 300석이라는 의원들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구중궁궐이에요.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되듯이 이렇게 하향식으로 간단 말이야. 좀 하시려면 그냥 당정관계 재정리 비정도 하지 말고 과감하게 헤어질 결심. 당정 결별? 당정관계 아니 재정리 오랜만에 지금 집권여당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데 결별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니 집권여당 당협위원장 해도 뭐 특별히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반대를 하면 집권여당이 대통령실하고 2인 3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요. 당정관계 재정림에 갈로쳐서 헤어질 수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헤어지면 안 된다니까. 아니 김기현 대표 물러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김기현 하는 거 대표 아니에요. 물러날 수 있다고 봐. 물러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치인의 문법으로서 당연히 내려놓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초반의 기류는 뭐였냐면 총선 모드 빨리 그렇죠. 전환해서 총선 계획단 발족하고 인재 영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 모드로 나간다 요거였는데 그거 용산의 그러다가 분위기를 그렇게 본 거라고 봐요. 용산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갈 거라는 기류를 잊고 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용산 기류가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기류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립이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지도부 내에서도 면피성 대책 안 된다, 고강도 쇄신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다 용산과 어느 정도 그럼요. 근데 웃기잖아요. 예? 중원인은 용산인데. 그게 집권 여당의 그래서- 숙명이라니까. 그래서 아시잖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정치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 절박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절박하면 하는 거고 절박함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박한 후보가 늘 당선이 되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또 용산도 내년 총선 지면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만큼 절박함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바뀌어야죠. 바꿔야 되고.